서울의 5월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위로 수십만 대의 자동차가 흘러가고 지하철역마다 출근길 인파가 넘쳐났다. 하지만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걸어 나오는 한 남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10년 만에 보는 새로운 풍경이었다. 김재현은 공항 로비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34세의 그는 지난 10년간 독일의 BMW 본사에서 8년, 미국 테슬라에서 2년을 보낸 자동차 엔지니어였다. 그의 손에는 무거운 가방 2개가 들려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소지품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해외에서 연구한 귀중한 기술 자료들이었다. 재현아, 여기야. 출구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대학 동기이자 현재 현대자동차 연구소 부장인 박민수였다. 민수는 10년 전보다 배가 나오고 머리도 반쯤 벗겨졌지만 여전히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가운 포옹을 나누었다. 민수는 재현의 어깨를 두드리며 감탄했다. 야, 너 진짜 완전 달라졌네. 10년 전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지만 민수는 재현의 겸손함을 믿지 않았다. BMW에서 연간 15만 달러, 테슬라에서 20만 달러를 받으며 일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돈으로 연간 2억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이었다. 공항에서 나오는 길에 민수는 한국 자동차 업계의 현황을 설명했다. 재현아, 너 없는 사이에 한국 자동차 업계가 정말 많이 변했어. 현대차는 물론이고 기아, 심지어 쌍용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어. 그리고 작은 회사들도 틈새 기술로 대박을 내고 있고. 그래, 어떤 회사들? 네가 들어갈 선진자동차 기술연구소도 그중 하나야. 이 회사. 보기에는 작은 회사 같아 보이지만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만큼은 현대차보다도 앞서 있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대기업 대신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안정적인 대기업보다는 기술적 도전이 가능한 곳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현아, 한 가지 미리 말해둘 게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한국 회사들은 아직도 학벌이나 스펙을 많이 봐. 너처럼 해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약간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어. 왜 자기들보다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특히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그래. 재현은 이해했다. 10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편견을 잊고 있었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은 여전했던 것이다. 차 안에서 민수는 계속해서 조언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팀장이 황대식이라는 사람인데 좀 까다로운 성격이래. 자존심도 세고 자기 의견을 잘 안 굽혀. 나이가 어떻게 돼? 85 정도.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오고 석사까지 마쳤어. 실력은 인정받는데 성격이 좀... 재현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하고 돌아온 상태였다. 선진자동차기술연구소는 성남시 당고의 테크노파크 단지에 위치한 6층 건물이었다. 외관은 평범한 오피스 빌딩 같았지만 1층부터 들리는 기계 소리와 화학 냄새가 이곳이 연구소임을 알려주었다. 김재현 박사님 맞으시죠? 저는 인사팀 과장 이소영입니다. 로비에서 그를 맞이한 것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손에는 약간의 기름때가 묻어 있어서 사무직이면서도 현장 일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BMW와 테슬라 경력을 가진 분이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오실 줄은 몰랐어요. 이소영은 1층부터 차례대로 회사를 안내했다. 1층은 기계 가공실, 2층은 전자부품 테스트실, 3층은 엔진 조립실이었다. 각 층마다 최신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우리 회사는 작지만 장비만큼은 어느 대기업 못지 않아요. 사장님이 기술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거든요. 4층에 도착했을 때 이소영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사님이 소속될 선진기술개발팀은 여기 있어요. 팀장님께서 직접 인사를 드릴 거예요.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40대 중반의 남성이 나타났다. 그의 첫 인상은 강인하면서도 냉정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박사님, 선진기술개발팀 팀장 황대식입니다. 황대식의 악수는 힘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심이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BMW에서 8년, 테슬라에서 2년, 정말 대단한 경력이시네요.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황대식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마치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는 느낌이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저야말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황대식은 팀원들을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했다. 총 12명의 팀원 중에서 재현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 이분은 이미소 주임연구원입니다. 저희 팀에서 그냥 성실한 팀원이죠. 이미소는 27세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키는 작은 편이었지만 눈빛이 매우 또렷했다. 작업복 위에 조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기름때와 굳은 살이 선명했다. 안녕하세요, 이소입니다. 그녀의 인사는 간단 명료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재현은 그녀의 소나귀에서 강한 힘을 느꼈다. 확실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엔지니어였다. 김재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박사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해외 기술이 궁금하네요. 미소의 말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묘한 도전 의식도 섞여 있었다. 팀 소개가 끝난 후 황대식은 재현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박사님, 우리 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대식은 컴퓨터를 켜고 여러 자료를 보여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 프로젝트였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보다 연비는 30% 향상시키고 출력은 25%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흥미롭네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계신가요? 황대식은 자세한 기술적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이론적 지식은 매우 깊었다. 하지만 재현은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팀장님, 전기 모터와 엔진의 토크 밸런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가요? 그 부분이 바로 우리가 현재 가장 고민하고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몇 가지 해결 방법이 있지만 실제 구현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때 그 소리가 들렸다. 이미소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팀장님, 죄송한데 토크 밸런싱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 제안한 방법은 어떠세요? 이주임 지금 박사님과 중요한 얘기 중이야. 나중에. 아니에요. 들어보죠. 재현이 끼어들었다. 어떤 방법인가요? 미소는 잠시 황대식을 쳐다본 후 설명하기 시작했다. 토크 컨버터의 기어비를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전기 모터와 엔진의 출력 차이를 기계적으로 보상하는 거죠. 재현은 흥미로웠다. 간단하지만 실용적인 아이디어였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생각이세요? 제가 아버지와 함께 연구한 방법이 있는데 황대식이 대화를 끊었다. 이주임, 그 방법은 이론적 근거가 부족해. 우리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미소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물러났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점심시간. 재현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다. 자연스럽게 이미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소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동료 중 한 명인 박준호가 말했다. 이와예요. 아버지가 이 회사 창립 멤버 중 한 분이거든요. 이기철 차장님 아시죠?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에 잠깐 인사했던 60대 남성이었다. 이 차장님은 30년 넘게 자동차 엔진 쪽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한국 하이브리드 엔진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미소 씨는 어릴 때부터 이쪽 일을 접했겠네요. 맞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작업실에서 놀면서 자연스럽게 기계를 배웠대요. 대학도 기계공학과 나왔고요. 또 다른 동료인 김영수가 추가로 설명했다. 실력은 정말 뛰어나요.
작년에 현대자동차에서도 해결 못한 엔진 문제를 미소가 하루 만에 풀어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영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팀장님이 미소를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으세요. 왜죠? 준호가 대답했다. 황 팀장님은 학력과 이론을 중시하시거든요. 미소는 실무 실력은 뛰어나지만 대학원을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현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독일에서 일할 때는 학력보다 실력이 중요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학벌 사회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미소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은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묵묵히 자기 일만 하죠. 하지만 가끔 억울해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해요. 이후 재현은 본격적인 업무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황대식이 직접 나서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박사님께서 처음 담당하실 업무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제어 시스템 최적화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예요. 재현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계적인 부분은 독일 못지 않았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특히 한국 부품 업체들의 특성 같은 것은 저희가 더 잘 알거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재현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시스템도 실제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해외에서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재현은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의 분석은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좋습니다, 김 박사님. 역시 해외 경험이 다르시네요. 황대식이 만족스러워했다. 팀 회의에서 재현은 자신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전기 모터와 엔진 간의 응답 지연입니다. BMW에서 사용하는 예측 제어 알고리즘을 응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원들은 감탄했다. 역시 BMW 기술이군요. 이 방법이면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 같은데요. 황대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김 박사님, 방법대로 진행해 보죠. 프로토타입은 언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한 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박사님, 죄송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BMW 방식은 고급 센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 부품 업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센서로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재현은 미소의 지적이 예리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지적이네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황대식이 끼어들었다. 이주임, 기술적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부품 조달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 하지만 팀장님,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실제로 생산할 수 없으면 이주임. 황대식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지금은 기술 검토 시간이야. 부품 문제는 따로 논의하자. 미소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현은 그녀의 지적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미소 씨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실제 적용할 수 없다면. 김 박사님, 우리는 최고의 기술을 추구해야 합니다. 비용이나 조달 문제는 회사에서 해결할 거예요. 재현은 황대식의 태도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다. 미소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현은 미소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봤다. 미소 씨, 아까 말씀하신 대안이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소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관심 있으세요? 물론이죠. 실용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미소의 얼굴이 밝아졌다. 사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연구한 방법이 있어요. 기존 센서를 개조해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미소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재현은 그녀의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이거 정말 잘 생각하셨네요.
비용도 절약하고 성능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이론적 단계지만 실제로 테스트해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회의에서 이런 걸 발표하지 않으세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팀장님이 제 의견을 잘 안 들어주세요. 아와예요. 제가 대학원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론적 배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재현은 안타까웠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학력 때문에 무시당하다니. 미소 씨, 제가 보기에는 학력보다 창의력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박사님은 해외에서 오셔서 다르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학벌이 중요해요. 한 달 후 재현의 프로토타입이 완성되었다. 전 팀이 모여 첫 테스트를 실시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었다. 처음 9분간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다. 토크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전기 모터 응답이 이상해요. 결국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다. 팀원들은 당황했다. 재현은 급히 시스템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아이론적으로는 완벽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때 이소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사님,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미소는 엔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진단 방식은 재현과 달랐다. 계산기보다는 소리와 진동에 의존했다. 아, 여기 들어보세요. 미소는 재현의 손을 엔진 특정 부위에 대고 진동을 느끼게 했다. 이상한 진동이 있어요. 센서 응답과 실제 기계 동작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재현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BMW 센서는 유럽 부품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한 한국 부품들은 응답 특성이 조금 달라요. 재현은 감탄했다. 이론적으로는 같은 사양이라도 실제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미소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어 알고리즘을 한국 부품 특성에 맞게 수정하거나 아니면 제가 제안한 방식으로 바꾸거나요. 황대식이 끼어들었다. 김 박사님, 일단 독일에서 원래 센서를 수입해서 테스트해보죠. 하지만 비영 씨,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지원할 테니까. 재현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의 방법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미소의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 이틀 후 독일에서 BMW 센서가 도착했다. 재현은 다시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번에는 완벽하게 작동했다. 축하드립니다, 김 박사님. 팀원들이 박수를 쳤다. 황대식도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역시 해외 기술은 차원이 다르네요. 이 정도면 상용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마음이 불편했다. 문제를 발견한 것은 미소였는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재현은 미소를 따로 만났다. 미소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팀장님은 왜 미소 씨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미소는 씁쓸하게 웃었다. 익숙해요. 항상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학력도 없고 해외 경험도 없고. 재현은 답답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미소 씨, 혹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있긴 해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지만. 어떤 거예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더니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화면에 나타난 설계도를 보고 재현은 깜짝 놀랐다. 이거 정말 대단한데요. 아직 아이론 단계예요.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은 없어서.
재현은 미소의 설계를 자세히 살펴봤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이걸 언제부터 연구했어요? 3년 정도 됐어요. 아버지가 퇴직하시기 전에 같이 시작한 거예요. 왜 회사에 제안하지 않으세요? 미소는 고개를 저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대학원도 안 나온 제가 이런 걸 제안한다면. 그때 갑자기 황대식이 나타났다. 김 박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재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소 씨가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황대식은 미소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봤다.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차 진지해졌다. 이거 누가 설계한 거야? 제가요, 혼자 아버지와 함께요. 황대식은 더 자세히 살펴본 후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미소 주임, 이런 상상은 그만하고 현실적인 일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최소한 박사 학위는 있어야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재현은 황대식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참았다. 팀장님, 학력과 상관없이 아이디어 자체는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김 박사님은 아직 한국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여기서는 검증된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해야 해요. 황대식은 스마트폰을 돌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재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다. 일주일 후 황대식이 재현을 개별적으로 불렀다. 김 박사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황대식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 주었다. 화면에는 극도로 복잡한 엔진 설계도가 나타났다. 이건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하이브리드 엔진이에요.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실제 작동시키지 못한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재현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워 보였다. 이걸 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 회사가 이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어요. 만약 성공하면 기술료로 100억 원을 받습니다. 대단한 금액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 달 안에 완성하지 못하면 위약금 50억 원을 배상해야 해요. 재현은 숨을 들이켰다. 50억 원은 이 회사 연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닌가요? 그래서 김 박사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박사님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재현은 고민에 빠졌다. 확실히 도전적인 프로젝트였지만 실패할 경우에 리스크가 너무 컸다. 혹시 다른 사람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나요? 황대식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사실 또 다른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이소 주임이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군요. 재현은 깜짝 놀랐다. 미소 씨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두 분이 경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경쟁이요. 황대식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설명했다. 각자 일주일의 시간을 드릴게요. 누가 먼저 이 엔진을 완성하는지 겨루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황대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만약 이소 주임이 김 박사님을 이긴다면 제가 자동차 엔지니어를 완전히 그만두겠습니다. 재현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황대식의 자존심과 신념이 걸린 문제였다. 팀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김 박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이소 주임 같은 사람이 해외 엘리트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증명하고 싶습니다. 재현은 황대식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미소를 굴복시키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런데 김 박사님이 이기시면 저는 팀장 자리를 드리고 연봉도 2배로 올려드리겠어요. 재현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면 미소가 혼자 감당해야 할 상황이 될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해보죠. 다음날 팀 회의에서 황대식은 공식적으로 경쟁을 발표했다. 김재현 박사와 이미소 주임이 특별 프로젝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지며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팀원들은 술렁거렸다. 예상치 못한 발표였기 때문이다. 미소야, 정말 할 거야. 동료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소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현은 미소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별도의 작업 공간을 사용하시고 외부 도움은 받을 수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현은 미소와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다. 미소 씨,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한 도전 같은데. 박사님도 저를 믿지 않으시는 건가요? 미소의 반문에 재현은 당황했다. 그런 게 아니라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요. 저도 알고는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미소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아버지가 내년에 정년 퇴직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 회사에 있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요? 아버지의 인맥으로 버텨왔거든요. 아버지가 없으면 제 자리도 불안해져요. 재현은 미소의 처지를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학력 없는 여성 엔지니어가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후회 없이 도전해보고 싶어요. 재현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의지를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서로 최선을 다해봅시다. 네, 좋은 경쟁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재현은 집에서 일본 엔진의 설계도를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했다.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였다. 기존 하이브리드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넘는 혁신적인 설계다. 일주일 안에 이걸 완성할 수 있을까? 재현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BMW와 테슬라에서의 경험을 총동원해야 할 것 같았다. 한편 미소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있었다. 아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철은 딸이 보여준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봤다. 어려운 문제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 정말요. 우리가 3년간 연구한 방법을 응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 다만 뭐야? 시간이 부족해.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일주일 만에 완성하기는 어려워. 미소는 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아빠나 제가 해볼게요.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기철은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아빠가 나와주지.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재현은 4층의 VIP 작업실을, 미소는 지하 1층의 개인 작업 공간을 배정받았다. 재현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먼저 설계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 부품의 기능과 상호작용을 파악했다. BMW와 테슬라에서 배운 최신 기술들을 하나씩 적용해 나갔다. 이 부분은 BMW의 터보차저 기술을 응용하고 여기는 테슬라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재현의 작업은 매우 정밀하고 과학적이었다. 모든 계산을 컴퓨터로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다. 한편 미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설계도를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핵심 문제를 파악했다. 이 엔진의 문제는 여기야. 정의 모터와 엔진력 전달 방식이 비효율적이야. 미소는 아버지와 함께 3년간 연구한 자신만의 해결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부품들을 창의적으로 개조하고 조합하는 것이 그녀의 특기였다. 첫째 날이 지났다. 재현은 전체 작업의 30% 정도를 완료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미소는 40% 정도 완료했다. 예상보다 빠른 진도였다. 둘째 날, 재현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는 완벽했던 설계가 실제 제작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왜 이런 일이? 재현은 하루 종일 원인을 찾아 헤맸다. 결국 그날은 진도를 거의 나가지 못했다. 반면 미소는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했다.
그녀는 이론보다는 경험과 직감에 의존했고 문제가 생기면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셋째 날, 재현은 둘째 날의 문제를 해결했다. 한국 부품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역시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하는구나. 재현은 다시 속도를 냈다. 하지만 이미 하루를 잃은 상태였다. 미소는 벌써 70% 정도 완료한 상태였다.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었다. 넷째 날, 회사 전체가 이 경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몰래 두 사람의 작업 상황을 엿보며 수군거렸다. 재현 박사님이 이기실 것 같은데. 아니야, 미소가 더 빨라 보여. 학력으로는 박사님이 압도적이지만 실무 경험은 미소가 더 많잖아. 황대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두 작업실을 순찰했다. 재현의 작업실에서는 만족스러워했지만 미소의 작업실에서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섯째 날, 재현은 80% 정도 완료했다. 마지막 이틀만 더 있으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미소는 이미 90% 가까이 완료한 상태였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에 부딪혔다. 아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기철도 고민에 빠졌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야. 미소야, 우리가 연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찾거나. 미소는 밤새 고민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여섯째 날 아침, 미소는 결단을 내렸다. 아빠, 제가 어릴 때 아빠가 연구하던 그 방법 기억나세요? 어떤 방법? 동력 분산 시스템이요. 엔진과 모터의 출력을 별도로 관리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그 방법은 너무 위험해. 실패하면 모든 게 다 망가져. 하지만 성공하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그렇긴 하지만 미소는 아버지를 설득했다. 이미 90%까지 완성한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다. 미소야, 시간이 너무 부족해. 24시간이면 충분해요. 아빠가 도와주시면요. 결국 이기철은 딸의 의지에 굴복했다. 부녀는 마지막 하루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한편 재현은 순조롭게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95% 완료 상태였고 몇 시간만 더 있으면 완성될 예정이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미소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루 만에 모든 걸 뒤집을 수는 없을 거야. 황대식도 마찬가지였다. 재현의 작업실을 보고 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역시 해외 엘리트는 다르구나. 일곱째 날 아침,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 회사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였다. 재현은 오전 중에 모든 작업을 완료했다. 엔진은 완벽하게 조립되었고 시운전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완성했습니다. 재현의 선원의 4층이 술렁거렸다. 황대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김 박사님이군요. 이제 시운전만 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지하 1층에서는 아직도 작업이 한창이었다. 미소와 아버지는 밤새 작업한 끝에 새로운 방식의 엔진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었다. 미소야, 정말 마지막이야. 이 부분만 연결하면 끝나. 에네 아바. 오후 2시. 드디어 미소도 작업을 완료했다. 완성했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지하 1층에 울려 퍼졌다. 황대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하로 내려갔다. 정말로 엔진이 완성되어 있었어. 예, 시운전 준비 완료했어요.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다. 두 엔진 모두 완성되었지만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는 시운전을 해봐야 알 수 있었다. 오후 3시,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시운전이 시작되었다. 먼저 김 박사님 엔진부터 해보겠습니다.
재현은 자신 있게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부드럽게 시작되었고 모든 지표가 정상을 나타냈다. 출력 120마력, 토크 2,100닝dmi, 연비는 리터당 샷.9텟. 결과는 일본 설계도의 목표치와 정확히 일치했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대단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황대식은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해외 기술의 힘이군요. 이제 미소 주임 차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미소의 엔진으로 쏠렸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승부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재현의 엔진이 목표치를 완벽하게 달성했기 때문이었다. 미소는 긴장한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엔진 소리가 재현의 것과 완전히 달랐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출력 140매력. 측정 기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토크는 230mm. 연비는 잠깐만요. 이게 맞나요? 뭐가 어떻게 됐나요? 황대식이 다급하게 물었다. 연비가 리터당 35km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미소의 엔진이 일본 설계도의 목표치를 40% 이상 뛰어넘은 것이다. 다시 측정해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몇 번을 다시 측정해도 결과는 같았다. 미소의 엔진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 황대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소를 바라봤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미소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일본 설계도는 기존 하이브리드 기술의 연장선이에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어요. 새로운 방식이라니. 엔진과 전기 모터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대신 하나의 통합된 동력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재현도 미소의 설명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의 접근법은 정말로 혁신적이었다. 아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현한 거죠? 미소는 엔진 내부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기존 부품들을 재조합하고 개조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냈어요. 비용도 기존 방식의 절반밖에 안 들어요. 황대식은 점점 창백해졌다.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이 해외 엘리트를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다. 이건 우연일 거야.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해봐야. 그럼 해보죠. 미소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다음날 실제 도로 테스트가 실시되었다. 두 엔진 모두 실제 차량에 장착되어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되었다. 결과는 더욱 놀라웠다. 실험실에서의 수치 차이가 실제 도로에선 더욱 벌어졌다. 미소 주임의 엔진이 모든 면에서 우수합니다. 외부에서 온 전문 평가단이 결과를 발표했다. 출력 연비, 내구성 모든 면에서 일본 설계도의 목표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황대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결과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다. 회사 전체가 술렁거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미소가 정말 해냈네. 대단해. 정말 대단해. 직원들은 미소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더 이상 아버지 덕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 있는 엔지니어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재현은 미소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축하했다. 정말 대단해요. 미소 씨, 완전히 좋네요. 박사님도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에요. 실력이었어요. 재현은 진심으로 인정했다. 미소의 접근법은 자신이 배운 어떤 이론보다도 창의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때 황대식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이미소 유임, 팀장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황대식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가 엔지니어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에요, 팀장님. 그럴 필요 없어요. 미소가 급히 말을 막았다. 저는 팀장님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황대식은 미소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입니다. 제가 말한 건데, 팀장님, 저희 회사에 팀장님이 필요해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미소의 관대함에 주변 직원들도 감동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황대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그럼 앞으로는 제대로 된 팀워크를 해보죠. 좋습니다. 미소도 웃으며 악수했다. 일주일 후 회사에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미소가 개발한 엔진 기술에 여러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직접 발표했다. 현대자동차에서 기술 이전을 제안했어요.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일본 토요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였다. 중소기업인 선진자동차 기술연구소가 갑자기 업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소 주임 덕분입니다. 사장은 미소를 치켜세웠다. 그동안 무시받던 그녀가 이제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었다. 재현도 진심으로 축하했다. 미소 씨, 정말 대단해요. 이제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유명인이 되겠네요.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꿈 같아요. 미소는 여전히 겸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박사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패배하셨지만 실력은 인정받았잖아요. 재현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미소 씨한테 많이 배웠어요. 학력이나 이론보다 창의력과 실무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박사님도 충분히 훌륭하세요. 저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며 좋은 동료가 되었다. 황대식도 완전히 달라졌다. 앞으로는 실력 중심으로 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제안하세요. 팀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다. 수직적이던 문화가 수평적으로 변했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졌다. 한 달 후 미소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안받은 것이다. 이소 연구원이 프로젝트를 맡아주시겠습니까?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제안했다.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하면 한국이 자동차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어요. 미소는 고민에 빠졌다. 엄청난 기회였지만 책임도 그만큼 컸다. 시간을 조금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미소는 아버지와 상의했다.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철은 딸의 성장을 뿌듯해하면서도 걱정이 앞섰다. 좋은 기회야. 하지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혹시 실패하면 미소야, 이미 네가 해낸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네 선택이야. 다음 날 미소는 재현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미소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실패하면 회사에도 피해가 갈 텐데. 재현은 미소의 고민을 이해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정말요. 네, 우리가 팀을 이뤄서 함께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미소는 재현의 제안에 감동했다. 경쟁자였던 그가 이렇게 도움을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감사해요, 박사님. 그럼 함께 해봐요. 미소와 재현은 새로운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다. 황대식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참여했다. 이번에는 진짜 팀워크가 중요할 거예요. 미소가 팀 회의에서 말했다. 제가 실무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당하고 재현 박사님이 이론적 검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분업이네요. 서로의 장점을 활용하는 거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미소의 창의성과 재현의 체계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다. 황대식도 경험과 조정 능력으로 팀을 뒷받침했다.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6개월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개발된 기술은 기존 자동차의 연비를 50% 이상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성공을 발표했다. 이미소 연구원과 김재현 박사가 이끈 팀의 성과입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다. 특히 학력보다 실력으로 성공한 미소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1년 후 미소는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엔지니어가 되었다.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하겠다고 제안했고 대기업들에선 스카우트 제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히 선진자동차 기술연구소에 남아 있었다. 왜 더 큰 회사로 가지 않아요? 재현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여기가 제가 성장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소는 이제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것을 좋아했다. 재현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회사를 이끌어갔다. 황대식은 이사로 승진하면서 새로운 인재 발굴에 힘썼다. 그는 학력보다는 잠재력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다. 실력은 학위가 아니라 열정과 창의력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황대식은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회사는 크게 성장했다. 직원 수는 10배로 늘었고 매출은 100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소의 아버지 이기철은 정년 퇴직 후에도 고문으로 회사에 남았다. 딸의 성공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미소야,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가르쳐 주신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5년이 지났다. 미소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엔지니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회사가 운영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다. 학력보다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을 발굴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학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미소는 프로그램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실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재현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했다. 미소 씨가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와요.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했다. 황대식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과거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진정한 멘토가 되었다. 실력은 증명하는 게 아니라 키워나가는 거야. 그는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다. 어느 날 미소는 회사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10년 전만 해도 학력 때문에 무시받던 자신이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재현이 다가와 옆에 섰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신기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당연한 결과예요. 미소 씨의 노력과 실력이 만들어낸 성과니까요. 미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박사님, 처음에 저와 경쟁할 때 정말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재현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소 씨의 열정을 보고는 가능성을 느꼈죠. 정말요. 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열정은 가르쳐 줄 수 없거든요. 미소 씨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석양을 바라봤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다. 학력이 아닌 실력으로, 편견이 아닌 가능성으로,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었다.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믿고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다. 미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가능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한국 사회를 조금 더 공정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학력과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실력과 인간성의 승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따뜻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하며 쓰여졌습니다.